사람들은 은퇴를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제게 은퇴란 남편이 낯선 괴물로 변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에서 임원으로 살며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평생 남편이 일과 성취에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가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남편이 은퇴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소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퇴식은 잘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줬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축하? 다들 형식적인 말뿐이더군.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가겠지. 허무하더라고. 그의 말투, 표정, 눈빛 모두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앞으로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렴풋하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성껏 재료를 고르고 부드럽게 조리하며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런데 남편은 젓가락을 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질긴 걸 나보고 먹으라고? 회사 다닐 땐 호텔에서만 먹었는데 서럽구만. 저는 잠시 멈칫하며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아, 내가 조금 오래 졸였나 봐요. 내일은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남편은 탁 밥상을 치며 고함쳤습니다. 내일. 당신은 늘 변명뿐이야. 평생 살림만 했으면서 이딴 것도 제대로 못해? 그 순간 갈비찜이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부서졌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저를 배려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만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가정에서도 그 힘을 행사하려 하고 그것이 저를, 우리 자녀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야근 힘들었네. 남편은 비웃듯 말했지요. 야근? 그까짓 걸로 힘들다고? 내 나이 땐 밤새워도 끄떡없었어. 요즘 애들은 나약해서 문제야. 아들은 억울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고함쳤습니다. 대꾸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의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잃어버린 권위를 우리 집에서 되찾으려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짓밟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차려주는 아침밥도 그의 불평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작은 흠도 용납하지 않았고 사소한 말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업무 스트레스와 경쟁, 그리고 성취의 중압감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이해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부서져 들어오는 거실에서 느끼는 공포와 긴장감은 점점 제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며 함께 기뻐했던 순간, 제가 힘들 때 옆에서 토닥여주던 그의 모습, 서로의 생일을 챙기며 웃었던 기억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잃어버린 권위를 우리 가족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무력해지고 우리 집은 차갑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안은 점점 공포와 긴장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숨을 곳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남편도 힘들겠지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요. 우리 집은 이제 사랑이 아닌 공포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분노, 매일 쌓이는 긴장감, 매일 느껴지는 무력감. 그것이 저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점점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저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 남편과 나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지. 그러나 계획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분노와 권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저와 아이들을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작은 불만에도 폭언을 퍼붓는 남편. 저는 그럴 때마다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을 결심했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그 기억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그 기억을 붙들고 남편이 변할 수 있기를, 우리 집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집안은 점점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은퇴 후 남편의 난폭함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상실과 자기 존재감의 혼란이 만든 폭발이었고, 저는 그 폭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피곤하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상상하며 눈물이 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이요.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사랑과 존중이 필요한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평온해야 한다고, 은퇴 후엔 여유와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난폭해진 이후 집안은 늘 긴장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버텨야 한다였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점점 사소한 것에도 번졌습니다. 아침에 커피가 식었다고, 옷이 바닥에 조금 흘렸다고, TV 볼륨이 조금 높았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손발을 조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폭발을 부르고 가족 모두가 그 후폭풍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했고 저는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친구들과 나간다는 말에 남편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뭐, 어디 나가겠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나이 땐 나는 벌써 책임지고 있었어.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단순히 방치하거나 참고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들도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다.
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아이들이 알게 되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하지만 매일 느끼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 더 이상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고 우리 가족은 평화를 찾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만이 현실적이면서도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 쉴 공간이 생겼다는 안도. 저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조금씩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저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안도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을 했다는 것.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남편의 분노와 권위에 눌려 살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은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사랑과 존중이 있는 삶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살아남고 평화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 저는 눈을 감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씩 고르게 쉬어지고 마음속 한켠에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공포가 아닌 존중과 사랑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를 느끼면서 그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빛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피곤하지만 안정을 찾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가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아이들과도 이전보다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포와 긴장이 우리 가족을 지배하지는 않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교육은 강요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현실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남편이 겪는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 모두가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참교육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권위로 가족을 억누르지 않고 우리도 남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힘들고 공포스러웠던 그 시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선택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사랑은 강압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고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퇴 후 난폭해지던 남편과 그로 인해 흔들리던 우리의 삶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강력한 참교육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이제 달라졌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어.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줘.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변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지난 세월의 상처와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여러 날 고민한 끝에 남편을 다시 집으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폭언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내심 안도하며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소한 실수에도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리한 음식, 아이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것, TV 소리, 심지어는 저의 말투까지 문제 삼으며 난폭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찼고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가 정말 변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 그는 다시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지난 선택과 결정,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결심, 다시 집으로 들인 결정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난폭한 성격과 과거의 행동 패턴, 그리고 가족과 제 안전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남편을 다시 외부 도움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집안에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달라졌다고 믿고 다시 받아들였지만 현실은 또다시 난폭과 공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